안녕하세요. 오늘 아가페 웨비나 진행을 맡은 대한암협회 이사 오유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폐암을 잘 아는 기회장이자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 그런 공감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 획득 경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블로그, 카페, SNS인데 와, 월등하게 79%나 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 및 의료진 말씀 당연히 듣겠는데 61%인데 그 뒤가 온라인 기사, TV 뉴스, 프로그램,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책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일단 블로그, 카페, SNS에서 많이 의존을 하시는군요. 수집한 정보의 만족도 36%로 낮은 편이라는 건 이분들도 안 좋은 정보를 받기 때문에 낮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상황과 잘 맞지 않아서 또 낮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대부분은 또 출처나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아프실 거고 많이 힘드실 건데 그냥 버티고 즐겁게 힘내고 버티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폐암 분야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폐암의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진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의 주제가 주로 되는 비소세포 폐암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평평세포암과 평평세포암이 아닌 암이다 그래서 비평평세포암으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 사용하는 약제의 종류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형태를 보고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단과 연관돼서는 병이 얼마나 번져 있는지를 보는 병기. 그래서 기수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 그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는 분자 수준에서 진단을 하는 방법들이 또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자 생물학적 진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암에 따라서 특히 폐암에서도 특정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네. 이런 분자 수준에서의 유전자 진단도 진단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검사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의 정도를 아마 환자분들한테 여쭤봤는데 58%가 변이 검사 시행이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진단을 이제 받으셨는데 진단받은 유전 변이가 과연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뭔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60%니까 60%가 잘 모른다고 응답을 하셨네요. 이 사실은 숫자는 왜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내용이 사실은 예. 조금 이게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예. 용어 자체도 영어로 돼 있는 용어들이기 과학 예, 기술이 아무래도 그- 서양에서 그렇죠. 더 발전됐기 때문에 네네. 용어 자체가 영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네. 설령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더라도 역시 해도- 외계어입니다. 외계어이기 때문에 네.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예. 있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검사를 했지만 용어 자체를 들어도 아마 금방 잊어버릴 가능성이 그건 많이 그래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유전자 검사했는데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했을 네네. 때 그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적고 이런 환자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꼭 적으시는 게 그러세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본인이 아는 게 중요합니까? 이제 해당된다면 정확히 아셔야죠. 어떤 특정 유전자 이상이 본인이 해당된다면 그거는 정확히 아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거는 이게 어려운 거고 의사 선생님의 영역이다 생각을 해서 그 내용까지는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당부를 좀 하신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예. 물류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A라는 물류회사, B라는 네. 물류회사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뜻은 그 물류회사가 계속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24시간 작동을 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암세포는 그 물류회사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물류회사는 별로 이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그 물류회사 그 유전자만 효과적으로 딱 억제를 시키면은 그 암세포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약자의 그런 원리로 유전자 이상이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약제들을 실제 임상에 써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탁월했다는 것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EGFR, ARC 이런 약제들은 이런 약제가 나오고 나서 설령 4기 폐암인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열렸던 거죠. 이해가 좀 됐습니다. 네, 네.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되는 예. 경우에는 그런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를 하는 게 효과적인 약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자가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의 대상이라면 확인을 하는 게 현재는 너무나 당연한 진료의 과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료보험 체계를 저희가 감기 걸려도 보험 혜택을 받고 다리가 어떻게 뭐 꼬매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가벼운 질환보다는 결국 삶이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중병, 치료비가 많은 중병에 조금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있어요. 일단 환자 중심으로 약이 등장하려면 나한테 맞는 이 환자가 맞는 약을 나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약이에요. 나는 이런 폐암 환자한테 딱 맞아. 이렇게 조금 등장하는 애당초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가 자기에게 맞는 환자를 감별하는 그런 동반 진단 체계도 같이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좋은 약이긴 하지만 고가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에겐 너무나 이게 좀 아픔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한 7년 8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암 환자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섭외해준 폐암 환자를 갔는데 학생이 고등학생, 중학생 2명이에요. 애들은 있는데 애들 방이 뭐냐면 엉망인 거예요.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암이 걸린다는 것은 암 치료비도 들지만 이 직장에서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밖에서 돈을 벌러 가시고 그러니까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암 환자의 이런 삶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박성룡 교수님께. 저도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사항인데요. 수술 전과 후가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후의 관리를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한 이후의 관리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제 운동에 대한 부분이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폐를 떼어낸 만큼 당연히 폐활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실제로도 숨차다고도 얘기를 하고 심폐기능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열심히 할 경우는 떼어낸 양보다 훨씬 더 많이 폐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직후는 수술 부위도 많이 힘들고 뭐 진통제 드셔서 어지럽고 많이 불편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은 평생 폐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수술한 다음에는 술이랑 담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환자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뭐 일기가 나오면은 일기의 오년 생존율은 몇 프로다, 내지는 2기는 몇 프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확률이거든요. 근데 그 확률은 최근 환자들이 아니라 구해지는 것 자체가 10년, 20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 폐암학회에서 통계를 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그렇고 안진석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그 숫자보다 훨씬 더 생존율은 좋다고 이제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수술은 크게 변화하는 건 없는데 종양내과에서 사용하시는 표적 치료제나 항암제가 많이 좋아졌고 방사선 치료가 또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그 새로운 그 최신 치료를 못 따라갈 정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는 더 희망을 가지고서 치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페 폐암 환자들과 함께 이제 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서적인 위로도 받으시고 정보를 얻는데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런 공유의 장이 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나 하나의 고통, 너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과 연대하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또 암이라는 거, 이런 암협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